이렇게 시험을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합격하는 시기는 몇 달, 아니 몇 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린 나이에 단기간 만에 고시를 합격한 그 방법이 궁금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단기간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는지 단기 합격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단기 합격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쳐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국 최초입니다. 시험을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하는 비결은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쳐두고 딱 시험에 필요한 역량만 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도쿄올림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클라이밍 종목입니다. 클라이밍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암벽을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이 클라이밍 종목은 세 가지 종목으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꼭대기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를 측정하는 스피드 클라이밍. 두 번째,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측정하는 리드 클라이밍.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맵들을 얼마나 잘 해결해내는가를 측정하는 볼더링 클라이밍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클라이밍에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각각의 클라이밍 종목에서 클라이밍 선수들의 순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클라이밍을 1등 한다고 해서 리드 클라이밍 종목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리드 클라이밍 종목에서 1등을 한 우리나라 서채연 선수는 스피드 클라이밍 종목에서는 17위에 머물렀습니다. 다 똑같은 클라이밍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세 종목 모두 클라이밍이라는 그런 울타리 속에 있긴 하지만 각 종목마다 필요한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스피드 클라이밍 종목은 빨리 올라가는 게 장땡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순발력이나 근육의 순간적인 폭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리드 클라이밍은 높이 올라가는 게 장땡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는 순발력보다는 지구력,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겠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스피드 클라이밍을 잘하고 싶다면 막연히 클라이밍의 전반적인 기술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 클라이밍이라는 특정한 종목에 필요한 순발력이나 근육의 폭발력 등을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도 똑같아요. 막연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고요? 시험마다 물어보는 특성, 필요한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토플 점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국어 내신 점수가 높다고 해서 수능 국어 점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바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에서 국어 1등급을 맞은 적이 있을 정도로 내신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국어를 선방했는데요. 고3 때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성적이 5등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똑같이 국어라고 써있어서 착각하기가 쉽지만 내신 국어시험이랑 수능 국어시험은 애초에 필요한 역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내신 국어시험 공부하듯이 수능 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저처럼 5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5등급을 받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공부를 잠시 멈추고 수능 국어 과목을 좀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해보니 내신 국어시험과는 완전 다르게 수능 국어시험에서는 암기보다는 논리력이나 독해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암기식의 내신 국어 공부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수능 국어에 필요한 논리력과 독해력에만 집중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능에서는 국어 만점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내신이라는 시험에 맞춰진 공부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에 필요한 역량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한 결과였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 전문직 시험들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에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그 역량과 실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싹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이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스피드 클라이밍 종목인데 높이 올라가는 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리드 클라이밍의 기술을 익히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완벽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 시험의 특성을 그럼 어떻게 파악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시험을 분석하는 큼지막한 방식들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험을 분석하는 방법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 시험이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서술형인지 파악한다. 내 시험이 객관식이라면 답을 골라내는 것만 잘하면 되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에서는 항상 영어 문장이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 본문을 죄다 통째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서술형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고등학교 때 내신 영어 시험에서 서술형이 없이 항상 객관식으로만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교과서 본문을 외우고 있을까요? 아니요.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 본문을 더 이상 외우지 않을 겁니다. 그거 외울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해야죠. 만약 영어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된다면 모든 문장을 외우진 않고 문제가 나올 만한 문법 포인트들이 있는 부분들만 짜끔짜끔 해서 나눠서 외울 겁니다.
이렇게 시험 출제 방식에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전략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서술형인지 파악하는 거는 그냥 1순위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시험을 분석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빈출 파트 파악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출은 자주 출제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주 아니면 혹은 매번 나오는 파트들을 명확히 꿰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빈출 파트들을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오는 파트도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지금껏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을 붙잡고 공부하고 있으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인데 학원 강사가 나올 것 같대.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듣보잡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한들 그거는 어차피 다 틀리는 문제예요. 그런 건 버려도 됩니다. 근데 매번 나오는 파트의 문제는 100%로 맞출 수 있어야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분석 방법 세 번째는요, 공부의 깊이 파악하기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기본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해요. 이 시험이 고등학교 내신 시험처럼 달달달달 암기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수능 수학처럼 논리력이나 사고력과 같이 깊이가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 나오는 깊이, 그 수준을 파악을 해야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 분석 방법 네 번째는요, 암기 범위 파악하기입니다.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해요. 이건 기출문제의 정답률로 기준을 세우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기본서의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이 기출문제로 나오는데 정답률이 50%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 시험은 항상 구석탱이에서도 문제가 잘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들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항상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들도 챙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구석탱이에 있는 개념이 나왔는데 정답률이 5%를 못 넘어간다? 그러면 그 시험은 사실 구석탱이에서 잘 안 나오는 시험인 겁니다. 사람들이 구석탱이에 나오는 거 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짜바리 내용들은 나중으로 일단 제쳐두고 큼지막한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겠죠? 자, 이렇게 시험을 4가지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분석할 때 저는 3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의 정답률을 보고 기준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요, 이미 합격한 사람의 합격 수기나 조언을 가지고 기준을 세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학원 강사님의 조언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기준을 세웁니다. 저는 이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합격자의 수기와 조언이에요. 빠르게 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기 합격의 비밀을 파헤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셔야 해요.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해요.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늘은 시험을 빠르게 합격하는 저만의 노하우인 시험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시험을 부수고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스스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은 토익, 토플, 수능, 내신 시험, 임용고시, 전문직 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모든 시험 상관없이 어디든 적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몇 가지 잘 캐치를 하셔서 그걸 토대로 시험을 분석해 보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시험을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합격하는 시기는 몇 달, 아니 몇 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의 시험을 먼저 분석을 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석인데 하던 공부 조금 쉬셔도 되고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추석 동안 연료를 다시 채우시고 추석 끝나고 다시 한번 달려가 봅시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